한국은 우리의 은혜를 잊은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고 합니다. 국방부의 어느 분석가가 한국과 중국 간의 비밀 협력을 폭로하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백악관의 한 전략 분석가가 한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가 조사해온 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한국과 중국에 대한 결정을 발표했고 그 발언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로버트 밀러입니다. 제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백악관 전략 분석가로서 수많은 브리핑을 지켜봤지만 이번엔 속이 뒤틀렸답니다. 리처드 스미스가 자신만만하게 연단에 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임 고문인 그는 한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묘사하는 슬라이드를 넘기고 있었죠. 평범했던 국가안보회의가 순식간에 충격적인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스미스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한국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자적 군사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에 따르면 그들은 중국과 비밀리에 군사협력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핵무기 개발까지 시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스미스의 주장엔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미국의 가장 충실한 동맹국 중 하나였잖아요. 이런 비난은 미국의 이익과 일관되게 스스로를 정렬해온 국가의 성격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화가 났죠. 스미스가 준비해온 자료를 계속 보이자 대통령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대통령이 회의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이건 용납할 수 없어.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해준 모든 것을 잊은 거야? 한국과의 군사 협력에 대한 확실한 재검토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고려하세요. 회의가 끝나자 저는 국가안보보좌관인 제이크 윌슨에게 다가갔어요. 보좌관님, 스미스의 주장은 과장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한국 정보 보고서를 검토해왔지만 제가 본 것 중엔 그가 주장하는 것과 일치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윌슨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도 의구심이 들어, 밀러. 하지만 대통령은 확신하고 계셔. 그분의 생각을 바꾸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저는 그에게 제안했죠. 그럼 제가 한국에 가보겠습니다. 직접 상황을 평가하고 군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정확한 보고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윌슨은 잠시 이를 고려했답니다. 사실 그게 효과가 있을지도 몰라. 대통령은 자네의 분석을 존중하시지. 이틀 안에 준비해줘. 이번 주말까지는 서울 현장에 도착해야 해. 백악관을 나서자 주차장에서 전화통화 중인 스미스를 발견했어요. 그 남자의 태도엔 항상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 그는 한국에 대해 그런 개인적인 복수심을 품고 있는 걸까요? 스미스가 통화를 끝내며 외쳤어요. 밀러, 한국에 간다고 들었네. 시간 낭비하지 마. 내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당신이 틀렸다는 증거를 한국에서 찾아올 겁니다. 스미스는 낄낄 웃었어요. 그들은 방문객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데 능숙해.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면 내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들이 말하는 소위 군사적 발전이라는 건 모두를 속이는 연기를 하는 거지. 그들은 우리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거나 중국으로 기울고 있어. 어느 쪽이든 그들을 믿을 수 없다니까. 집으로 운전하는 동안 스미스의 말이 머릿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의 비난에 어떤 진실이 있을까요? 저는 그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어요. 이틀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답니다. 그가 광범위하게 연구했지만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는 나라였죠. 스미스의 주장은 한국을 기술적으로 의존적이고 기만적이며 잠재적인 적대 국가로 그렸어요. 진실을 알아낼 시간이군. 비행기가 태평양을 가로지르며 날아갈 때 제가 중얼거렸어요. 한국에 대한 저의 첫 인상은 인천국제공항으로 비행기가 하강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모든 것을 담아내려 했어요. 스미스가 묘사했던 후진국이 아니라 아래로 펼쳐진 반짝이는 현대적인 도시가 눈에 들어왔답니다. 와, 저는 혼잣말로 속삭였죠. 이건 스미스의 설명과 전혀 맞지 않았어요. 단정한 군복을 입은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밀러 씨, 저는 체류 기간 동안 안내를 맡은 박 대령입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의 악수는 단단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감사합니다, 대령님. 군사시설을 방문할 수 있게 해주신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그가 단순하게 말했죠. 우리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당신을 위해 전체 투어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매끈한 검은색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응시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교통 속에서 완벽하게 움직였습니다. 도시 외곽에는 거대하고 현대적인 공장들이 줄지어 있었죠. 스미스는 한국을 미국 기술에 의존적이라고 불렀지만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었답니다. 한국은 처음 방문하시나요, 밀러 씨? 박 대령이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수년간 귀국을 연구해왔지만 직접 보니 너무나 다르네요. 박 대령은 아는 듯이 미소 지었어요. 많은 미국인들이 아직도 한국을 수십 년 전의 개발도상국으로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많이 변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답니다. 제 호텔방은 도시가 내려다 보였고 서울의 불빛은 별들의 은하수처럼 반짝였어요. 스미스의 브리핑과 실제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생각했습니다. 그가 또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더 나쁘게는 무엇에 대해 의도적으로 거짓말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의 투어는 서울 외곽의 군사기지에서 시작되었어요. 제가 통과한 보안 시스템은 펜타곤에 있는 것보다 더 진보되어 있었답니다. 안에서 키가 크고 진지한 남자가 저를 맞이했죠. 밀러 씨, 저는 김 장군입니다. 우리 지휘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는 저를 거대한 방으로 안내했는데 그곳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벽을 덮고 있었어요. 화면들은 지역 전체의 군사 움직임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김 장군이 설명했죠. 우리는 여기서 모든 것을 모니터링합니다. 우리의 감시 시스템은 전적으로 한국 엔지니어들이 개발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K-미사일 방어 네트워크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군사기술의 배경 지식이 있는 저도 감탄했답니다. 어떤 면에서는 미국의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보다 더 진보된 것처럼 보였어요. 김 장군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우리 팀이 이 시스템을 여기 한국에서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우정을 소중히 여기지만 자체 방어 능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시연구역에서 저는 한국 군인들의 장비를 살펴보았어요. 그들은 무거운 짐을 나르는데 도움이 되는 경량 외골격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헬멧에는 전장 정보를 보여주는 증강 현실 디스플레이가 있었죠. 그들의 소총은 조준을 돕기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 설계되고 만들어졌답니다. 군 장교들과의 점심 식사 중에 저는 직접적으로 큰 질문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워싱턴에서 한국과 중국 간의 군사 협력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장교들은 놀란 듯 보였다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김 장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밀러 씨, 그런 주장은 허무맹랑한 거짓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미국이 그러하듯이 중국과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의 군사 동맹은 미국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민주적 가치와 지역의 안정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데 그것은 중국이 아닌 미국과 일치합니다. 그날 오후 저는 연구센터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한국 과학자들이 양자 암호화 시스템과 차세대 드론 기술을 보여주었어요. 이러한 혁신 중 일부는 미국에서도 아직 초기 개발 단계에 있었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방에서 메모를 검토하며 앉아있을 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한국은 미국의 군사기술을 따라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부 영역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미스가 주장했던 중국과의 군사 협력에 대한 증거는 전혀 보이지 않았죠.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놀라운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어요. 도시는 에너지와 혁신으로 맥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존적이고 기만적인 국가라는 스미스의 묘사와 전혀 맞지 않았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왜 스미스는 의도적으로 대통령에게 한국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까? 저는 이 나라에 대한 스미스의 증오심을 뭔가 개인적인 것이 이끌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상적인 동맹국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전에 스미스의 주장이 거짓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증명해야 했습니다. 내일은 한국 국방부를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아마도 그곳에서 더 많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이미 분명했답니다. 스미스의 한국 묘사는 완전히 잘못되었어요. 이것은 미국의 보호에 의존하는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술 강국이자 가치 있는 동맹국이었죠. 한국에서의 둘째 날, 저는 국방부를 방문했습니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거대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이 방문이 중요할 것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답니다. 벽면은 한국 전쟁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군사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물로 가득했어요. 한 특별 섹션이 눈에 띄었죠. 자주 국방의 길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다가갔어요. 인상적인 전시물이지요. 그렇죠? 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품위 있는 남성이 서 있었어요.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조 장관입니다. 밀러 씨, 우리 국방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전시물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려운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미국과의 우정을 깊이 소중히 여기지만 어떤 나라도 자신의 보호를 위해 타국의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는 중요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체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답니다. 저는 직설적으로 물어보기로 했어요. 조 장관님, 워싱턴에서는 한국이 중국과 비밀리에 군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가 좁아졌습니다. 그는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주장들은 우리의 국가 안보 전략의 모든 것에 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 개발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동맹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실의 울림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인가요? 왜 계속해서 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나요? 조 장관은 저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어요. 우리는 테이블 주변에 여러 군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큰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말했죠. 앉으세요. 우리의 관점을 명확히 들으셨으면 합니다. 다음 1시간 동안 한국 관계자들은 그들의 군사 전략을 설명했어요. 지도, 차트, 그리고 상세한 계획을 보여주었답니다. 그들의 비전은 강력하고 독립적인 방위 능력을 통해 안보를 보장하면서 아시아에서 중립적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었죠. 지적인 눈빛을 가진 젊은 여성인 박 차관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자신을 안정화 세력으로 봅니다. 우리의 목표는 강대국 사이에서 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꼼꼼하게 메모를 하면서 상세한 질문을 던졌답니다. 그들이 제공한 모든 답변은 스미스의 주장과 모순되었어요. 중국과의 비밀 협력에 대한 증거도 핵 야망의 징후도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메모를 침대 위에 펼쳐놓았어요. 스미스의 주장과 직접적으로 모순되는 관찰들로 가득 찬 3개의 노트북이었죠. 한국은 중국과 비밀리에 협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역사적 유대를 존중하면서 군사 강국으로 성숙해지고 있었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핵 야망에 대한 증거를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방위 전략은 정교하고 미래지향적이며 완전히 투명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갈 내일을 위해 짐을 쌌어요. 마지막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한국이 이룬 성과에 대한 감탄과 중요한 동맹 관계를 거의 손상시킬 뻔한 잘못된 정보에 대한 걱정이 뒤섞였답니다. 제 보고서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어야 했습니다. 미국-한국 관계의 미래가 이에 달려 있을지도 몰랐어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스미스의 주장이 조금 틀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거짓이라는 것을 이해시켜야 했답니다. 마침내 잠이 들면서 저는 다시 스미스의 동기에 대해 궁금해졌어요. 왜 그는 한국에 대해
그렇게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가 얻을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나라에 대한 그의 증오심을 이끄는 개인적인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저는 아직 그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그 답을 꼭 찾을 겁니다. 16시간의 비행은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메모를 정리하고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는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지쳤지만 결연했답니다. 한국에 관한 진실이 전해져야 했어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거의 없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인 제이크 윌슨이었어요. 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밀러, 지금 당장 백악관으로 오게. 스미스가 한국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하고 있어. 대통령이 곧 결정을 내리실 거야. 차로 급히 달려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건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스미스의 거짓말에 근거해 결정을 내린다면 한국과의 관계는 장담할 수 없었죠. 백악관에 도착했을 때 국가안보회의는 이미 진행 중이었답니다. 조용히 방에 들어갔지만 제가 들은 것은 예의를 잊게 만들었어요. 스미스가 차트와 그래프로 가득 찬 슬라이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최신 정보에 따르면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이용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가 의도한 것보다 더 큰 목소리로 끼어들었어요. 그것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보았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눈살을 찌푸렸죠. 밀러, 한국에서 돌아왔군. 자네가 발견한 것을 말해보게. 깊은 숨을 들이쉬고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30분 동안 쉬지 않고 한국에서 목격한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첨단 군사시설, 독자적으로 개발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그리고 중국과의 군사 협력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까지요. 테이블 위에 제 폴더를 올려놓았습니다. 광범위한 문서가 있습니다. 대통령님. 사진, 한국 국방부가 제공한 기술 명세서, 그리고 제 상세한 관찰 결과들이요. 모든 것이 스미스 씨의 주장과 모순됩니다. 스미스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끼어들려 했지만 제이크 윌슨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어요. 대통령님, 다른 정보 출처에서도 비슷한 보고를 받았다는 점을 언급해야겠습니다. 한국은 실제로 인상적인 독자적 군사 능력을 개발했지만 모든 증거는 그들이 미국과 확고하게 연합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자네는 이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확신하나, 밀러? 의심의 여지가 없나? 저는 그의 시선을 직접 마주했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고 중국과 군사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며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독자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있지만 동맹국으로서 우리에게 완전한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네, 밀러. 지금 당장. 대통령 집무실에서 저는 한국의 기술적 성과와 군사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한 분석을 대통령에게 제공했어요. 그들의 지도자들이 중국과의 군사 협력을 명시적으로 부인하며 그들의 발언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답니다. 그들의 군 지도자들은 확고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아시아의 안정화 세력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중국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전략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능력을 개발한 것입니다. 거의 1시간의 논의 끝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는 한국을 동등한 군사 파트너로 공식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논의했던 모든 제한과 제재는 없던 일로 합시다. 대신 그들의 기술적 성과를 존중하는 더 나은 협력 방안을 원합니다. 안도감이 저를 가득 채웠어요. 대통령이 제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동맹이 안전해졌죠. 제가 대통령 집무실을 나설 때 스미스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의 얼굴은 간신히 통제된 분노로 굳어 있었어요. 이게 끝난 게 아니야, 밀러. 그가 저에게 씩씩거렸습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사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은 편견이 아닌 사실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다음 날 주말 휴식을 위해 책상을 정리하고 있을 때
캐비닛 뒤로 떨어진 파일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스미스의 개인 기록이 담긴 것이었죠. 실수로 제 사무실에 배달된 것이었답니다. 즉시 보지 않고 반환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언가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폴더를 열자 젊은 시절의 스미스와 한국 여성이 함께 찍힌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제가 읽을 수 없는 한국어로 된 손글씨 메모와 영어 번역문이 있었답니다. 당신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갑자기 스미스의 증오가 더 이해가 되었어요. 그의 복수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었답니다. 일주일 후 스미스는 직위에서 사임했어요. 그리고 저는 서울로 초청을 받았죠. 이번에는 저를 책임자로 하는 새로운 한미군사협력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였답니다. 첫 방문 후 3개월이 지나 저는 서울에 있는 새 사무실의 발코니에 서서 제가 감탄하게 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짧은 시간 안에 미국-한국 군사관계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스미스가 만들려 했던 불신 대신 이제는 상호 존중과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답니다. 아름다운 전망이죠, 그렇죠? 이제 제 연락 장교가 된 이 대위가 말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항상 보이는 다가 아니라는 걸 상기시켜주네요. 멀리서 보면 그저 또 다른 도시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전체 관점을 바꾸는 혁신과 강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나라들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좋은 방법이네요. 때로는 진실을 보기 위해 더 가까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생각했답니다. 제 보고서 이후 몇 개월 동안 미국과 한국은 한국의 기술적 발전을 인정하는 새로운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제 합동 군사훈련에는 미국 시스템과 함께 한국에서 설계한 시스템이 등장했습니다. 관계는 보호자와 피보호자에서 진정한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성장했답니다. 이 경험은 인식과 현실에 대해, 국제관계에서 개인적 편견의 위험성에 대해, 그리고 제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요. 한 사람의 편견이 중요한 동맹을 거의 망칠 뻔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실에 대한 헌신이 그것을 구했죠. 서울 위로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이 빛나기 시작하자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이해가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스미스가 약점으로 묘사했던 것을 이제 저는 강점으로 인식했습니다. 배신으로 특징 지어졌던 것은 실제로는 독립성과 성숙함이었답니다.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진실은 항상 밝혀지는 법. 그리고 서울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제가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실과 상호 존중에 기반하여 두 동등한 파트너 사이에 더 강한 동맹을 구축하는 것을 돕고 있었으니까요.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사연에 대한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